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자산 배분 ETF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하재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점심 먹고 얼마 안 된 시간이셔서 사실 조금 이제 피곤하시기도 하고 걸음을 해주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이 가성비 높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이런 제목을 줬는데 뭐 최근 관련된 뭐 이런 가성비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한 달 정도 이렇게 폐렴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게 좀 40대가 되니까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폐렴이 조금 회복되고 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정말 한 10년 만에 집 근처 운동장에서 한번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에 너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많으신데 제가 제일 느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엔 이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제일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달리기도 인기가 많고 막 그렇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뭐 러닝화가 뭐 계급도가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굉장히 비싼 운동화도 있고 뭐 한 저렴한 뭐 10만 원도 안 되는 운동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싸면서 그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걸 가성비가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성비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하는 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1%만 늘릴 수 있어도 그 선수한테는 가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뭐 100만 원짜리를 신든 20만 원짜리를 신든 별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10만 원짜리를 신는 게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 자산들 성과 요게 이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미국 주식하고 금이 되게 성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되게 좋았어요,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 주식하고 금하고 달러 가치에는 일종의 이제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이면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일례로 드렸듯이 비싼 신발을 마라톤 선수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도 24년 전망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발간한 자산 배분 보고서에 서머리 장표에 들어있던 차트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저희는 4가지 정도를 키 이슈로 봤는데, 이 글로벌 경기가 미국이 주도한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좋고 다른 데는 좀 별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시장 금리가 계속 높을 것 같아. 근데 금리는 높은데 유동성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거다. 이 4가지 이슈가 올해 자산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봤는데, 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달러 강세의 어떤 프리미엄, 그 자산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사실은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올해하고 내년의 자산 배분 전략 자체는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제가 뭐 장표를 막 가져왔는데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장표가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이제 미국의 아이비들 컨센서스죠. 24년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인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24년 전망 보고서를 썼을 때
미국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가 1.2%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매크로 팀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기가 좋다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소수 의견이랑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기 둔화될 거라는 게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경기가 좋았죠. 근데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이 우측에 있는 차트, 이거 보시면은 좌측인가? 왜 좌측이네요. 좌측 차트 보시면은 올해는 미국하고 유럽이나 일본 다른 지역 간의 이 경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굉장히 많이 났는데 내년에도 미국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미국이 제일 좋은 건 맞는데 그 차이는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내년도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 작년 연말에 1% 초반을 전망했는데 2% 중후반이 나오는 정도의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 환경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금리가 높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올해도 뭐 금리를 9월에 내렸지만 계속해서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시장 유동성은 사실 굉장히 풍부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유동성 자체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물가 상승 리스크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의 변동성은 사실 내년에도 꽤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채권 금리 특히 이제 미국 채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낮아지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추후 FICC 쪽에서 이제 크레딧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뭐 저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이 한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했는데 시장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이 크레딧 스프레드는 좁혀지는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별개로 이제 시장 유동성이 계속 풍부한 상황인데 이런 환경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크레딧 쪽의 스프레드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 저희 이제 크레딧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스프레드가 더 좁혀지거나 이런 룸은 많지는 않지만 고금리 이 캐리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 크레딧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매크로 환경 자체는 비슷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자산 배분 전략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주식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장표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장표를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썼던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 이맘때 올해 전망자를 발견할 때는 미국 주식이 탑픽이었고요. 이 빅테크를 좋게 봤었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에도 미국 주식은 비쌌죠. 비쌌는데 계속해서 비싼 상황이 유지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제가 이 장표를 돌리기 전에 보여드린 이제 이 차트인데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461%, 2분기 151%, 굉장히 높게 나오고 M7 기업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우측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 M7 빼고 나머지 S&P 500, 493개하고 이 이익 증가율, 실적 모멘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비싼데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올해는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내년에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년에 우측 차트 보시면은 M7의 실적 증가율은 여전히 상당히 견조합니다. 한 20% 내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493개 기업의 실적 증가율도 내년에는 조금 올라와서 얘네 둘의 격차가 많이 좁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반포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그만큼 비쌀 만한 이유가 있었다가 그 이유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옆에 동작에 비슷한 한강뷰가 나오는데 훨씬 싼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리미엄이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 받을 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이유가 조금은 줄어든다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요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미국 기업 실적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금리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큼 못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후자입니다. 내년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눈높이가 조정되는 시기를 저희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채권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채권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주식 시장도 연동이 돼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주식하고 채권하고 지금 계속 코릴레이션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22년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높았고 내년에는 어떨까 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높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높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또 채권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감세 정책이 시장에서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주식 채권 콜레이션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반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 하반기까지도 꽤 높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에도 어떤 채권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인데 우리 이제 저 다음으로 바로 이제 환율을 말씀드릴 거라서 환율은 이제 저희 이제 권하민 연구원 쪽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프리미엄을 받았던 자산 중에 하나가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 크게 두 가지. 미국과 다른 지역의 이 펀더멘털 격차가 굉장히 컸던 거.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차가 굉장히 컸던 게 어쨌든 정점은 이제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만큼 달러 프리미엄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 달러에 받았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고점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뭐 달러를 약세, 그러니까 달러 매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올해 24년에는 달러 강세로 해서 달러 롱뷰를 드렸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중립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은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다. 일단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지금 굉장히 좀 비싼 상황인데 올해처럼 비싸지만 비쌀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이유가 좀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나올 그 일드가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미국 하이힐드 같은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하이힐드가 7%대가 나오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7%를 안정적으로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주식은 어떤 테마나 섹터를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마켓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서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랐을 때 팔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간 단위로 수익률은 좀 눈높이는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그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S&P 500 성과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실은 너무나 커서 그렇긴 한데 다른 기업들은 이미 그 어떤 다른 업종들로 상승세가 조금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M7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으면 인덱스가 막 엄청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민은 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미국 주식의 대안이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대안이 될 만한 게 잘 안 보입니다. 문제는 그 여기 있는 장표들을 보시면은 미국이 비싸죠. 미국이랑 인도 주식 시장이 비싸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싼 건 싼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올해는. 근데 이제 내년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유럽이나 일본도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보다는 낮죠. 그래도 절대적인 이 그로스는 낮은데 어쨌든 올해보다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그림이긴 한데 요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유럽 주식 시장이 올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10%.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유럽 주식 시장이 10% 정도 올랐는데 대부분 은행주가 땡겼어요. 유럽 주식을. 유럽 주식을 은행주가 땡겼는데 그럼 은행주가 왜 주가가 올랐냐면 금리가 높고 실적이 꽤 괜찮았는데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우측에 있는 장표 보시면은 ECB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잖아요. 내년도 스톡스 600 은행 업종 EPS 증가율은 거의 이제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행주가 이 주가를 땡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어떤 소비재라든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식 시장을 좋게 보기도 어렵고 일본 주식 시장은 또 저희가 내년도에 엔화 변동성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좋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대안을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장표를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 주식이 올해 프리미엄을 받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차트는 MSCI 퀄리티 인덱스의 상대 성과인데 보시면 이제 미국 퀄리티 인덱스만 되게 좋죠. 유로존이랑 나머지는 안 좋죠. 그 우측 테이블을 보시면은 MSCI 미국 퀄리티 인덱스의 스탠다드 인덱스 대비해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메타, 일라이릴리,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종목들인데 24년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유럽 퀄리티 인덱스에 많이 들어있는 종목은 노보노디스크나 노바티스 같은 종목 정도를 빼면 별로 안 좋죠. 실적 그로스가. 그러니까 이 퀄리티 기업의 프리미엄은 차별화된 성장성이 있을 때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미국도 그 차별화된 성장성이 많이 낮아진다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그러면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는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 같은 어떤 이제 탑다운 쪽에서 바라보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AI 올해는 이제 하드웨어였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이 뭔가 저희가 모르는 게 치고 들어와서 그쪽이 실적이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바텀업 단에 뭔가 이제 이게 새로 나옴으로써 미국 전체 S&P 500 EPS가 확 올라가고 전망치가 미국 주식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런 그림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변수는 이 AI 소프트웨어 쪽 성장이 실제로 숫자가 나오느냐를 변수로 보고 있고 요게 뭔가 나오는 기미가 보이면 저희도 바로 미국 주식을 오버웨이트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인덱스 관점에서 보면은 알파는 상반기 한정에서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정에서 중국 주식을 뭐 굉장히 안 좋았었고 계속해서 저희도 사실 작년하고 올해 지금까지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중국 주식이 또 안 좋죠. 안 좋고 얼마 전에 또 정책 나왔는데도 이 실망감 때문에 빠졌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서 또 어떤 중국에 대한 이 관세라든지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중국 정부가 대응하는 정책들을 낼 것 같고요. 저희는 1분기 내내 이 정책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주식은 지금 트럼프 리스크로 중국 주식이 빠질 때 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알파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중국 경기가 정책으로 회복이 되는 그림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주가 측면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알파가 중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저희 해외 기업팀에서 발표를 드렸었는데 아마 중국 주식 쪽에서는 지금 그동안 굉장히 이제 안 좋았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예를 들어 BYD나 CATL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주가가 21년부터 쭉 빠졌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랑은 조금 다르게 실적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2차 전지 같은 것들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전망이 똑같습니다. 듀레이션 축소, 저희는 이제 캐리, 회사채 쪽 선호하고 올해는 사실 이제 투자 등급을 선호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한정으로 하이힐드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체 투자 쪽은 저희 이제 FICC 쪽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일단은 금이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포트폴리오 내 보유 메리트는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에는 이제 금이 사실은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이 금 매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종전 얘기를 꺼내고 있어서 뭐 일시적으로는 전쟁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또 다른 지정학적인 리스크, 보호무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개념으로서의 금 가격의 상승 가능성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또다시 이제 불거질 경우에도 금은 나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금 여전히 보유할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어떤 대체 투자 자산들 중에서는 여기 그 암호화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책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요 내용은 저희 이제 추후에 이제 디지털 자산 발표 때 좀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이제 서머리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한 5분 늦게 시작했는데 끝나는 시간은 제가 맞춥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 조금 이제 조심해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주가가 좀 빠질 경우에는 택티컬하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 일부 미국 한국 주식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은 상반기는 크레딧, 하반기에는 이제 국고채 쪽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 투자 쪽은 이제 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이런 것들 이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시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래도 미국 주식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뭐 안 좋게 볼 이유가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인덱스가 거의 S&P 500이 6,000 가까이 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 고점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에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어제 그저께 주식시장 막 오르는 거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게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25% 오르고 하루에.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거 이제 막 오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그런 거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같은 거 가끔 보는데 뭐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토스증권의 그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 이런 거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관심 종목 상이 쭉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포모의 기운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1년 말에 그때 약간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내년도 자산 배분은 좀 이제 균형을 좀 찾고 미국 주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자. 그리고 일드가 나오는 자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